반응 텍스트 만들어 놓으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자, 대사가 한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대사를 만약에 그냥 글씨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박스를 치고 그 안에 글씨를 친다고 하면은 작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CC 2018 버전이었죠.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17 버전은 뭐 지금 쓰시지도 않겠지만 그 버전까지는 되게 불편한 작업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형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자막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프리셋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든 이제 꺼낼 수 있는 형태 있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응형 텍스트 자막을 만들어 보는 걸 하실 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텍스트하고 박스를 쓰게 되는데요, 같은 곳에 위치해야 돼. 뭐냐면은 V2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만들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 박스가 여기 있고 텍스트도 같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아까 사각형 선택했죠.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V2를 선택을 해요. 여기 밑에서 V2를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리켜 놓고 여기에 V1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자물쇠 클릭해요. 그래야지 여기 위에서 만들 거니까 자물쇠를 클릭을 해줘요. 이거 선택을 하실 때 선택이 안 돼가지고 종종 잘못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자물쇠 선택하고 V1 상태에 있는 걸 여기 클릭을 하고 이쪽에 만들어 주시고, V2만 지금 쓸 수가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여기 자물쇠 선택을 했으니까, 자, 자물쇠를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잠가 버리면 얘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락이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걸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반응형 텍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 자, 아까 여기 펜 툴이 있는 데서 꾹 눌러가지고 렉탱글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그리시냐면, 일단 대략적으로 있잖아. 사각형을 먼저 그려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먼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자, 사각형을 그리는 순간에 오른쪽에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가 나올 거거든요. 자, 쉐이프 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뜰 거예요. 이쪽에. 네, 나오죠. 거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각형 박스 그린 거잖아요, 맞죠? 거기 있는 데서 보시면은 그 어페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쪽 밑에 나오시잖아요. 자, 여기 이제 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검은색 만들어 주세요. 검은색. 자, 이쪽을 클릭해 갖고 검은색을 만들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자막이 어떻게 나와요? 검정색 박스에 이제 흰색 글씨로 많이 나오죠. 자, 가장 기본형 있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검정색 만들어 놓고, 자, OK 눌러줘요. 얘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색상 값이. 자, 그 화면이 너무 시커멓게만 보이게 되면 안 좋으니까 여기 필 위에 보시면은 100%라고 나오는 숫자 보이실 거예요. 얘가 이제 그 박스에 대한 투명도 있죠. 그걸 조정하는 거거든요. 박스에 대한 투명도를 몇으로 만드냐면 한 70 정도 만드실게. 자, 얘를 70으로 만들어주면 투명도가 7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서 화면이 좀 더 어둡게 하고 싶으면 어둡게 하고, 이 상태가 좋으면 이 상태로 하셔도,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는 이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밑에 영상이 보이고 그리고 텍스트도 같이 보이게끔 있잖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오파시티 값을 준 거죠. 그래서 그냥 난 싫어요, 100%할 거야 하시면은 하셔도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니까 그런 거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를 먼저 써줘야 돼. 텍스트. 자, 텍스트를 쓰고서 이제 제가 일러스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영상에서나 그래픽에서는 텍스트를 쓰시면 가운데 정렬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자막을 쓸 때 있잖아. 얘가 그 자막을 쓰실 때 왼쪽 정렬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화면에서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좀 천천히 하시도록 할 테니까 자, 봐보세요. 보세요. 이제 왼쪽 정렬을 하잖아. 그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 텍스트를. 자,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 제가 반응 텍스트를 빠르게 만들었는데 왼쪽 정렬을 하잖아요. 텍스트를.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저 어떻게 돼요? 화면 정렬이 이쪽에 솔루션 됐죠. 내가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는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를 무조건 가운데 정렬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 정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글자 수가 늘어나잖아. 얘는 여기를 넘어서면서 그 잘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무조건 그래픽 하실 때는 가운데 정렬. 알았죠?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각형을 여기다 그려놨죠. 그려놓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제 얘 또 해줘야 되는 거 뭐냐면 얘하고 얘 길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이제 또 여기서 기본 베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얘 잡아서 늘리는 거 귀찮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상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 선택 한번 하세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스피드 슬러시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스피드 슬러시 듀레이션 나와요. 자, 얘 클릭하면은 물어보죠. 스피드하고 듀레이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제 영상은 30초였죠. 맞죠? 여러분 영상이 예를 들어서 30초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듀레이션 값을 선택을 하고 30초면은 3000을 쓰면 되고 5초면은 그 500을 쓰면 되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 동그라미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돼. 이게 30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돼. 자, 30 써요. 30 쓰고 점 하나 찍어줘. 그러면 얘가 30초가 된 거예요. 30하고 점 어떻게 됐어요? 30초 됐죠? 이렇게. 자, 다시 클릭해봐요. 얘를 5초로 만들어. 5점 5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타임코드를 하실 때 숫자 쓰고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션 그래픽 할 때 대부분 뭐 1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요소들을 만들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듀레이션 값 있죠? 듀레이션 값을 5점을 할게요. 5점. 5점 눌러주면 어떻게 돼? 얘를 5초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OK 눌러줘요. 자, 화면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보이잖아요. 저 정도 해놓으면은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 텍스트 써주는 거예요. 자, T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반응형 텍스트라고 적어볼게요. 한번 반응형 텍스트. 자, 반응형 텍스트라고 이제 바로 적어 놓고요.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시자마자 무조건 얘 있지.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 자, 이 텍스트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텍스트 있죠. 센터 얼라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폰트하고 폰트 종류 설정하고 폰트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 있죠. 텍스트는 이제 제가 초면에 말씀드렸듯이 눈누 폰트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구하시고 피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듯반듯한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들 평상시 만났을 때도. 글자는 사람들한테 의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글자 있죠? 그런 거 영상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서체를 찾아가지고 보여주게 하는 게 좋죠. 특히나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할 때 자막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뭐냐면 그 어디서든지 몰래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막을 보일 때 전달력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반듯한 글씨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있지. 예를 들어서 그 봤을 때 글씨 형체가 뚜렷하지 않아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좋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폰트가 이런 건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폰트 글씨체 있죠.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끔씩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체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인 것 같아. 애들이 봤을 때는 또 글씨가 반듯하게 너무 딱딱하겠죠. 그러니까 애들 콘텐츠는 이런 게 상관이 없지만 성인들이 보는 형태,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글씨가 반듯반듯한 게 좋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글씨를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정해놓으면 걔를 쓰는 거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폰트를 반듯한 거를 설정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명조체도 웬만하면 피하고 그 글씨체가 두 가지 종류예요. 뭐냐면 쉐리프하고 산즈 쉐리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기울어진 걸 이제 산즈 쉐리프라고 얘기를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게 각진 걸 산즈 쉐리프라고 얘기하고 기울어진 걸 쉐리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를 이런 느낌 있지, 반듯한 거 로 이제 찾아서 바꿔주세요. 지금 없으면은 일단 글씨 그냥 아무거나 쓰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얘를 그렇게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글씨를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거 뭐냐면은 글씨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박스 안에서. 자, 이렇게 폰트 정해놓고 폰트 타입까지 고려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0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게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어색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게끔
폰트 크기 조정해줘요. 제가 봤을 때 사이즈는 한 48 정도 있잖아요. 48 정도 나오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글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글씨에 이제 퍼져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걔네들이 좀 비슷하게 나와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밑에 박스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시고 얘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백 있지. 여백 비슷하게 되게끔.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본이 한 200자나 뭐 한 몇천 자가 딱 있다고 칠 때 할 때마다 이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작업할 때 과부하 걸리겠죠? 그래서 반응형 텍스트 장점은 뭐냐면 얘가 글씨를 쓰는 만큼 그 사각형 길이 있죠. 그게 알아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형 텍스트가 좋은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정렬하는 거 해줘야 돼요. 사각형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밑에 나오죠. 얼라인 앤드 트랜스폼. 자 여기서 얘만 만져요. 얘 가로 가운데 정렬 있죠? 이거 해주고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 세로의 가운데로 가버리니까 가로의 가운데 정렬만 해줘요. 글씨나 상자 다. 두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정렬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종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종속. 자, 웹을 하든 영상을 하든 모든 것들 할 때 종속. 이제 뭐냐면 상위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는 지금 여러분하고 저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부모 형태고요. 여러분들이 자식 형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쨌든 간에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 학습하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출가 외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대부분 들어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속 개념이라는 건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부모는 텍스트고요. 자식이 박스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개념이 텍스트고 자식이 박스야.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이제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텍스트가 늘어나는 만큼 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 관계를 설정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밑에 이거 나오죠. 리스판스 디자인 포지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밑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가만히 두고요. 차일드 있죠. 자식. 얘를 선택해요. 쉐이프. 핀투라고 돼 있는 거 보이죠. 밑에. 예, 핀투. 얘를 클릭을 하면 반응형 텍스트라고 쓴 거 나오죠. 걔 눌러줘요. 이제 이게 종속시킨 거예요. 종속. 얘한테. 그러니까 그 이 도형 자체는 텍스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 자체를 설정을 한 거예요. 핀투가. 자, 옆에 보시면 요거 보시면 딱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이 감이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 눌러주면 여기 파란색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 가운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파란색이 들어와.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 상자는 텍스트에 종속됐다는 의미예요. 얘 자체는. 자,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건데 아까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모양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 쭉 내려와서 T자 써있는 거 있죠? 텍스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T자 선택하고 T자 있는 데다가 얘 커서 갖다 대요. 반응형 텍스트를 사용하시면 글자를 쓰는 면적만큼 상자가 늘어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이제 정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다 완료가 됐잖아요. 여기는 넘지 말게 글자 크기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글자 수도 약간 제한 두고. 이거를 가져가는 건 안 잡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글자 크기 있잖아. 글자 크기를 좀 적용해 볼까요? 글자가 너무 커서 그래요. 80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깜빡이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걸 감안해야 돼. 이게 이겨야 돼. 그래야지만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글자 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제한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글씨를 만약에 크게 넣으면 제가 아까 왜 바꾸라고 한지 아시겠죠?
글자 수 100개나 쓰면은 이 정도도 안 써지죠. 그리고 잘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웹 있죠. 웹은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 잡는 사람 있고 스토리보드 잡는 사람 있고 웹 디자인하는 사람 있고 퍼블리싱 있고 그리고 또 개발하는 사람 있고 프로젝트 총괄하는 사람 있고 최하 6명이거든요. 근데 영상은 보여지는 게 다야. 영상에서 뭐 코드 작성하거나 이런 거 없죠. 에펙 가서는 좀 해요. 미리 얘기하지만 영상은 보여지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적으로 안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영상 만들었을 때 영상이 영상으로서의 전달력이 없잖아? 그럼 그냥 끝이야. 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일을 했을 때 그 시비의 소지가 많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좀 잘 만들어 놓고 걔를 잘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돌려 쓰는 형태가 좋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창작 있잖아요. 창작하는 건 어디서든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서 변형해갖고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또 개발하고 사용하다가 이러시는 게 좋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지를 하시면 좋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텍스트를 적을 때 텍스트 포맷을 한번 잘 잡아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하실 때 편하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폰트 크기를 좀 쓰고서 이거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영상 만들었을 때 몇 자까지만 나오게 하고 몇 자 이상 되면 다음 장면에 나오게 하고 이런 기준 있잖아. 이걸 정해놓고 그리고 바탕 색깔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 있죠. 이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나오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면 좋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좀 더 뭐랄까 약간 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제목을 쓴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스케치라고 쳐요. 만약에 자 이거는 그러면 텍스트를 좀 쓰고 싶은 거 자유대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아까 예시로 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다가 그냥 폰트로 그 여행 스케치라고 한번 적을게요. 말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로고니까 글씨를 좀 이쁜 걸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싶은 글씨로 한번 써주세요. 얘는 선택해서 자 이제 이런 색으로 쓴다고 가정을 글씨 자체를 이런 스타일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이제 글씨 색상 값을 바꿔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런 것도 이제 해보아서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 뭐냐면 글씨보다는 좀 더 추가를 해서 예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러를 잘해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밑에 이제 글씨 쓴 다음에 글씨는 또 다른 색깔을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화면에서 잘 보일 것 같은 색깔 있죠. 흰색을 제외하고 자 그걸 한번 써줘요. 자 온리 웹 컬러 선택은 반드시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다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글자 크기를 또 여기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 대면은 얘도 똑같이 바운드 박스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크고 늘리고 할 수 있어요.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크기를 맞추고요. 자, 맞추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그 센터를 설정을 하던 그 레프트를 설정하던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되도록이면은 가운데 설정해 놓는 게 좋은데 얘는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이렇게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은 얘를 이제 이쪽에다 갖다 놔. 끝에 부분.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적었잖아요. 맞죠? 이쪽 끝에 부분에 갖다 놔요. 얘는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여행 스케치라는 글씨 있죠. 얘는 누구한테 좌지우지 되냐면 아까 그 상자 만들었던 얘 있죠. 얘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얘한테 왼쪽으로 정렬할 거니까. 그래서 자, 이 텍스트를 선택을 시키고 핀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쉐이프 01 있죠. 쉐이프 01을 선택해요. 쉐이프 01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쪽 왼쪽 정렬 있죠. 왼쪽 정렬로 얘를 맞춰요. 이것만 눌러줘. 이쪽만. 그럼 어떻게 돼요? 쟤는 박스가 늘어나나 그 안 늘어나나 항상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텍스트를 선택을 시켜서 쓸 때 써주시면은 텍스트를 늘리던 줄이던 여행 스케치는 고정. 네, 맞죠? 얘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핀2를 왼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네들의 임무를 이제 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얘 있죠. 얘를 이제 체크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이것도 봐야 돼. 저 선을 쳐놓고 보는 것과 선을 빼고 났을 때 보는 느낌 달라요. 항상. 그래서 얘 체크를 이걸 눌러서 이제 해제를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봐서 이제 또 사용 한번 해보는 거죠. 자막 나오는 크기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유두리가 또 필요하겠죠. 화면이 좀 밝다고 치면은 여기를 좀 어둡게 해놔도 되고, 글씨 박스 있는 데를. 예, 그래야 좀 잘 보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행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로고 있잖아. 이거 자체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얘를 텍스트가 아니라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와서 화면에서 넣어주는 게 좀 낫겠죠. 이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걸로 텍스트로 쳐버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텍스트 여기서 친 다음에 여기다 그라디언트 주고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미는 걸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 할 때마다 이걸 또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지겹고 이제 하기가 싫을 거야. 그래서 한 번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은 얘를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프리셋으로.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프리셋 폴더 만들었죠. 걔를 여기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까지 하시는 거 다 되셨죠? 모두.
자, 얘를 이제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를 가냐면요. 여기 이 모니터 창 말고 밑에 이 타임라인 창 있죠. 거기를 선택을 해서 자, 마우스 우클릭하고 어디 가냐면은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이라고 나오죠. 마우스 우클릭하면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반응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남들은 보면 몰라보게,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냐면은 자, 1920에 1920 해놓고 이거 쓰고 1080 해놓고요. 자, 일하다 보면은 참 별의별 걸 다 얘기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표시도 의미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밑에 나오는 게 언더바죠. 언더바고 그 다음에 저렇게 나오는 게 그냥 표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쓸 때는 이 표시를 쓰는 거고요. 그 문서에서만 쓸 때는 언더바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회사에서 이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지거나 할 때는 저렇게 기호를 표시하고요. 그 문서에서 어느 특정 인물 한 사람만 쓴다고 가정할 때는 언더바를 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차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글로벌, 부분적으로 쓰는 거 로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컬이냐 글로벌 차이인데 글로벌일 땐 저런 기호, 또는 잠깐만 쓸 때는 언더바 그렇게 쓰고 날짜 표시하고 뭐 이렇게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거는 안 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자, 업무일지 쓰고요. 그리고 또 문서 엄청 많이 만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일하고 하는 거랑 100만원, 200만원짜리 일하는데 1000만원짜리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부분을 생략할게요.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얘기하지만 스토리 일단 기획서 하려면 문서 만들어야지. 기획서 문서 만들어야 되고, 기획서 또 보여주면서 발표해야 되니까 또 문서 꾸며야 되죠. 그러면서 다 이제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 확 픽스하잖아. 픽스하면 또 기획서 보존하려고 정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하냐면 콘티 만들려고 하면 이제 콘티 만들잖아. 콘티 만들려고 하면은 콘티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수장 있지, 회사에서 사수한테 보여줘야 돼. 그럼 또 문서 만들지.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되면 또 픽스하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거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좀 많이 다툼이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은근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틀리지만. 자, 1920에 1080 해놓고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자막이잖아. 자막 맞죠? 그래서 1920, 1080 타이포 적어놔요. 이렇게 타이포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이제 RES 리스판시브라는 거잖아요. RES 다시 타이포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타이포라고 해놔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있어요. 회사마다 이름 적는 규칙이 있어요. 또 그래갖고 새로 들어가면은 신입 때는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딴 데서 일하다가 다른 데 이직했을 때 그 회사만의 룰이 있어요. 다. 그래갖고 거기에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OK를 누르면 안 되고 더스티네이션 로컬 드라이브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 아니고 로컬 템플레이트 폴더 돼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열면 처음에. 근데 저한테 다들 수업을 해서 이걸로 선택이 돼 있을 건데 로컬 드라이브.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브라우저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 클릭하시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 있지?
어디냐면 프리미어 소스에서 예 프리셋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이 폴더 아까 프리셋이라고 폴더 만들었잖아. 그거 선택하고 안 만들었으면 여기서 다시 만들면 돼. 새 폴더 한 다음에 이름 바꾸면 되죠. 예. 자, 얘 선택하고 OK 눌러줘요. 폴더 선택 눌러줘. 그러면 이 반응형 텍스트 관련돼서 텍스트 만든 거는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브라우저 선택하고 밑에 나오죠. include video thumbnail. 그러니까 비디오 화면 프리뷰도 되게끔 해달라고 해주는 말이에요. 이거 체크하면 자 키워드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적어 놓을까요? 한글로 반응형 텍스트.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언더바 쓰고 FHD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FHD 적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OK 눌러줘요. 자 거기서 이제 확인해 드릴게. 프리셋 보세요. 프리셋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요 요거 있어요. 1920-1080 RS-타이포 MOGRT라고 돼 있는 건 이제 뭐냐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의 약자예요. 이거 모션 그래픽 템플릿의 약자. 예. 확장자가 MOGRT 나오죠? 여기 모션 그래픽 템플레이트라고 이제 나오죠? 이렇게. 자, 얘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마음 놓고 쟤를 삭제해도 돼. 여기로 가서 자, 2번 폴더 2번에 만들었던 거 있죠? 얘 그냥 삭제해 버리면 돼요. 얘 선택하고 딜리트 한번 눌러줘요. 그냥 딜리트 하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저거 할 때마다 만들 수 없잖아. 저거 할 때마다 만들면 아마 그 얘기 할걸요 저한테. 이거 새로 만드는 방법이 이거 한번 만들어 놓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템플릿. 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브라우저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브라우즈라고 돼 있는 거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3시간이나 걸렸지? 반응 텍스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모니터에 플러스 표시. 제가 왜 캡처를 봤냐면요. 수업할 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 이런 게 하니까 그냥 전달력이 이게 빨라서 제가 메뉴 다 캡처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니터 있는데 이제 플러스 표시 있죠. 이쪽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얘가 말하자면은 그 프리셋을 불러오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물어보죠. 아마 바로 여기 뜰걸요? 이렇게 뜨죠? 자, 얘 선택해요.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상황에 따라서 얘가 여기에 얼마큼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바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뭐라고 적었어요? 그 키워드를 반응형 텍스트라고 적었죠? 그래서 여기 검색창 있지? 여기 검색창 있잖아요. 서치 있는 데다가 얘 클릭하고 반응형 텍스트라고 하시고 자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이러라고 이제 키워드 설정한 거예요. 얘가 쉽게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저기 안에 리스트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리스트 안에서 얘 올려갖고 찾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기억해 놓으면 어떻게 돼? 나만의 키워드 만들어놔서 기억하면 바로 찾기 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자막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자막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할 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프리미어에서 마커라는 걸 써. 마커는 and 뭐하고 이퀄이냐면 챕터. 여러분들 VOD 보시죠? VOD 보면 어떻게 돼?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겠구나. 이거 있잖아. 그 뭐냐면은 FF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화살표 두 개에다가 이렇게 딱 선 하나 그어놓은 거 있지. 그게 뭐냐면 챕터 넘어가는 거야. 챕터 넘어가는 거. 걔가 뭐 그 올레 TV로 얘기하면은 5분 뒤로 가는 거예요. 5분 뒤로 화면에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간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간 설정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연습이 되면 되는데 자막이 예를 들어서 1초부터 2초까지 나온다고 가정해요. 예시로. 자 타임코드 있는 데 있지? 타임코드 있는 데서 얘를 1점 눌러줘요. 여기 선택하고 1점 해줘요. 자 1초가 이만큼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 보이죠? 얘가 마커예요. 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요게 생길 거야. 이 녹색으로 뭐 하나 생겼죠? 여기 위에. 자 얘가 마커예요. 그리고 이제 1초부터 2초까지 나온다 그랬죠? 자 다시 얘 클릭하고 2점 눌러줘. 자 2점 누른 다음에 이제 마커 설정 또 한번 해줘요. 마커는 챕터를 구분하자 하는 거이자 이동하기 편리하기 위한 수단이고 작업 지시서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보실게. 지금 마커가 두 군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클릭해봐요. 인디케이터가 바로 일로 올 거야. 얘 클릭하면 인디케이터 바로 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간 설정해갖고 거기로 이동을 하는 거이고 작업의 지시사항이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 백반 존경해 생겨요. 내일 내가 건강검진을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휴가철이었는데 딴 사람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돼. 맞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해. 내가 봤을 때. 근데 일은 해야 돼. 내가 월차 쓰는 거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내가 놀고 다 놀고 일하는 거야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적어놓으면 돼. 야, 너 이럴 것 같은데 내가 걱정돼갖고 적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마커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클릭을 한번 했을 땐 제가 이동되잖아.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뜰 거예요. 자 이쪽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잖아. 이런 창이 뜰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적는 거죠. 뭐냐면 야 누구누구야. 여기에는 자막 넣고 디졸브 효과 넣어줘. 자, 이제 클릭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한 거여서 마커 색상을 또 바꿀 수가 있어. 뭐냐면은 빨간색 있죠. 자, 빨간색은 경고의 표시잖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또 보겠죠. 유심히. 자, 빨간색으로 이제 바꾸고 오케이 눌러줘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얘기 할 수 있겠지. 야, 빨간색 한 대는 더 유심히 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보는 거야. 아, 여기 자막 넣고 디졸브 효과 넣으라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챕터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구간을 설정하고 작업 지시 효과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마커예요.